자, 먼저 이제 앞서 발표한 친구의 뒤를 이어서 바로 마스트셀과 히스타민 릴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투버큘러리는 인트라큐테니스하게 혹은 인트라알테리얼하게 투여되면 히스타민-like 필드를 생산해내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에 의한 임상적 증상, 예를 들어서 브론코스페이즘, 하이포텐션, 브론키얼 앤 살라이벌 스크리션 등은 히스타민 릴리즈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숙시니콜린, 말바큐리움, 아트라큐리움 등도 히스타민을 릴리즈하지만 그 정도가 덜합니다. 이때 이것이 빠르게 투여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빠르게 투여되면 분비가 더 많아지겠죠. 암모니아 스테로이드, 판큐레니움, 베큐레니움, 파이프큐레니움, 그리고 로큐로니움들은 심지어 히스타민을 더 적게 분비합니다. 히스타민 분비는 이뮤노글로불린 E 메디에이티드 아나필락시스보다는 근육 이완제가 비만세포, 마스트셀에 작용한 것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제 릴리즈 오브 셀룰러 포타시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탈분극을 시키는 약들은 인트라셀룰러 사이트에서부터 포타슘을 분비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약들의 여러 임상적 독성의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호흡, prolonged apnea 등의 발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환자는 electrolyte imbalance 상태입니다. electrolyte imbalance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환자의 extensive soft tissue trauma 혹은 화상 등이 있습니다. 이제 absorption, distribution and elimination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암모니움 뉴크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스의 4분의 1 정도는 GI 트랙트에서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큐라레 뚜껑물이 묻혀진 화살로 사냥감을 잡아서 그것을 날것으로 뜯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이것은 GI 트랙트에서 다 분해가 되기 때문이겠죠. GI 트랙트에서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adequate absorption은 intramuscular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rapid onset이 필요한 경우 intravenous administration을 시행합니다. more potent agent는 더 낮은 농도로 주어져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diffusional requirements가 약물의 발현을 늦춥니다. 이제 long-acting competitive blocking agents, 예를 들어서 디튜버큘라린, 판큐로니움이 투여되면은 이들의 봉쇄는 30분 후에 사라지는데 이는 약물의 리디스트리뷰션 때문이며 그렇지만 블로케이드와 혈중에 녹아있는 약이 남아있습니다. long-acting agent는 multiple dose로 accumulate 되어야 합니다. 암모니오 스테로이드는 간에서 하이드롤라이즈 되는 에스터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메타볼라이스는 페런트 컴파운드의 절반 정도의 액티비티를 가지며 전체적인 릴렉세이션에 기여합니다. 베큐로니움 앤 로큐로니움 등의 인터미디에이트 듀레이션을 가지는 암모니오 스테로이드들은 판큐로니움보다 빠르게 간에 의해 클리어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더욱 빠른 약물의 디케이에 관해서는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작은 약물을 반복 투여하는 것이 long duration neuromuscular blocking agent를 싱글 도즈만큼 투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investigational chelating agent로 쓸 수 있는 modified gamma cyclodextrin은 로큐로니움과 베큐로니움에 특이하게 작용합니다. 아트라큐리움, 시스트라큐리움 등 플라즈마 에스터레이즈와 허프만 엘리미네이션에 의해 less active 메타볼라이트가 됩니다. 이러한 alternative routes of metabolism 때문에 아트라큐리움과 시스트라큐리움이 renal failure가 있는 환자에서도 반감기의 증가를 금하지 않습니다. 숙시닐콜린의 brief duration of action은 간에서 합성되고 플라즈마에서 볼 수 있는 뷰틸콜린에스테레이즈에 의한 분해에 의한 것입니다. 숙시닐콜린과 머베큐라미의 투여 후 나타나는 암니아는 환자에게서 allergic variation, hepatic or renal disease, nutritional disturbance에 의한 atypical plasma cholinesterase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플라즈마의 효소 발생은 정상적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잔타큐리움의 분해는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Rapid Cysteine Adduction과 Slower Hydrolysis of the Ester Bonds Agents adjacent to CL입니다. 두 가지 과정 모두 purely chemical하고 enzymatic activities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Adduction process는 반감기가 절반이 되어 1에서 2분 정도이고 이것이 잔타큐리움의 ultra short duration of action의 근간이 됩니다. Administration of exogenous cysteine은 excitotoxic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잔타큐리움-induced neuromuscular blockade의 안타고니즘을 가속화합니다. 클리니컬 파마콜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약을 선택할 때는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의 테라피틱 셀렉션은 중간 과정의 지속, 부작용과 카르디악 컴프로미스의 최소화 및 renal or hepatic failure가 있는 사람의 drug specific mode of elimination과 관련된 약동학적 특성을 알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이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의 사이드 이펙트와 파마코키네틱 비헤이비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특성은 duration of drug action입니다. 이것들은 다시 long, intermediate, or short acting으로 분류됩니다. 기존의 약들, 디튜브큐린, 메토큐린, 독사큐리움, 판큐로니움의 특징인 지속적인 블로케이드 및 수술 후 컴플리트하지 않은 리버설 등이 베큐로니움, 아트로큐리움 등의 agents of intermediate duration의 개발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 short-acting agent인 마르큐리움의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종 long-acting agent가 더 포텐트했으며 낮은 농도를 투여해야 했으며 낮은 농도를 투여하게 됨으로써 약물의 발현이 멈춰졌습니다. 머큐리니움은 intermediate duration이지만 onset이 rapid하고 포텐시가 낮습니다. 이러한 빠른 발현으로 인해 이것은 숙신의 콜린의 rapid induction anesthesia 및 releasing pharyngeal and mandibular muscles to facilitate tracheal intubation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잔타큐리움은 최근에 페이스 2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과하였으며 새로운 클래스로서 ultra short acting, competitive한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이고 마찬가지로 숙신의 콜린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용한 분류는 약물의 케미컬한 네이처로부터 가능하며 Natural Alkaloids 또는 그의 congeners, Diaminosteroids, and Benzyl-Lisoquinolines 그리고 Asymmetric Mixed Ammonium Chlorofumarase 등이 있습니다. Natural Alkaloids, 디트로큐린과 Semisynthetic Alkaloidal Curonium은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Shorter duration of action과 상관없이 뉴로에이전트들은 부작용이 매우 적고 이들 중 대부분은 ganglionic blockade of vagal response in histamine release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암모니아 스테로이드인 판큐로니움은 히스타민 릴리즈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스카르닉 리셉터를 막고 이러한 안타고니즘은 vagal blockade와 타키카르디아에서 나타납니다. 타키카르디아는 새로운 암모니아 스테로이드인 베큐로니움과 어큐로니움에서는 없어집니다. 벤질리소퀴놀린은 베골라이틱하고 갱골라이틱한 블로킹 액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스타민 릴리즈는 약간 있습니다. 아트라큐리움과 미바큐리움의 비정상적인 메타볼리즘이 특별한 정보를 주는데 예를 들어 아트라큐리움이 몸에서 없어지는 것은 플라즈마 에스테로이즈에 의한 하이드롤라이시스 오브 에스테르가 절반이고 남은 절반은 스폰테니어스 혹은 허프만 디그레데이션 때문입니다. 두 경로 모두 가능하며 renal failure에서도 두 경로 모두 펑셔널합니다. 마이바큐리움은 콜린에스테리즈에 의한 카탈라이시스에 매우 민감하며 이것이 short duration of action의 원인이 됩니다. 잔타큐리움의 부작용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ED90의 3배 영향을 투여 시 히스타민 분비에 따른 adverse cardiovascular effect가 생깁니다. 이제 이 표는 그 약들의 chemical class, pharmacological property, 그리고 onset time, 그리고 clinical duration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독사큐리움 같은 경우는 duration이 길고
마이바큐리움 같은 경우는 short duration을 나타내죠. 그리고 잔타큐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 short duration을 나타냅니다. 아주 극단적인 약이죠. 두 가지 특징이 이 부작용과 약동학적 특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adjuvant in surgical anesthesia의 경우에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것이 마취 강도를 줄이고 마취 부작용도 줄여주고 마취 후에 후유증이 감소하고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정형외과에서도 찾을 수 있는 뭐 탈골 등의 치료에 쓸 수도 있고요. 이제 듀레이션이 짧은 경우는 기관의 직접적인 인튜베이션을 엔도트라키얼 인튜베이션을 통해서 약을 투여합니다. 이것이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는 이제 거의 항상 인트라베너스하게 투여되면서 이러한 약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투여를 해야 안전하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발표입니다.